안녕하십니까. 언제나 소비자편에서 방송하는 콘스탄트 김의 티스와 함께 돈 버는 아카데미. 이번 시간에는요, 돈 버는 증여가 되겠습니다. 빈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럼으로써 집값이 내려간다고 보십니까? 여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인구가 감소되기 때문에 집값이 내려갈 것으로 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올라간다고 보는 사람들도 있는데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일반적으로 내린다고 하는데 과연 내리는 것이 사실일까요? 출생률이 저조하고 사망률이 증가함에 따라서 인구가 감소합니다. 이로 인해서 빈집이 증가할 수는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주택 가격이 하락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는데 일반적으로 이것은 기후에 불과할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이웃나라인 일본의 빈집 통계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기준으로 무려 1000만 채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실제 장기간 방치된 빈집은 400만 채 이하로 보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빈집이 많은 것일까요? 그것은요, 철거 비용이 수천만 원 이상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세금 때문에 그렇습니다. 철거한 다음에 나대지로 둔다면은 집이 있는 경우에 대비해서 무려 6배나 고정자산세를 물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일본의 빈집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쿄 주택 가격은요, 지속적으로 상승 중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요 국가들의 주택가격 추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부터 3년간 주택가격 상승폭을 보고 계십니다. 자, 300이 기준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300을 넘기는 경우에 주택가격이 상승했다고 보는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콜롬비아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다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요, 전국 평균이므로 대도시는 훨씬 더 큰 폭으로 상승하지 않았을까요? 이번에는 우리나라 주택 보급률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가구는요, 2144만 가구고요. 주택 수는 2191만 채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보급률은 102.2%에 불과합니다. 보통은요, 110% 이상이 돼야만 어떻습니까? 나름대로 주택 보급이 원활하다고 볼 수가 있게 되는데요. 그리고 특히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 지역에서는요, 100% 미만이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주택난에 허덕인다고 볼 수가 있겠죠. 우리나라의 빈집 통계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기준으로 무려 139만 채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 주택수 2192만 채 중에서 6.34%가 빈집입니다. 그런데 과연 이 통계 믿을만 할까요? 빈집의 구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매, 임대, 이사 42.9%가 되겠습니다. 가끔 이용하는 경우가 27.1%, 미분양, 미입주가 13.9%고요. 폐가는 겨우 5.9%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은요. 이 중에서 3개월 미만 빈집이 무려 38.1%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공식적으로 빈집이라고 한다면요. 어떻습니까? 1년 이상 빈집을 말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1년 이상 빈집은요. 겨우 10만 7,947채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빈집의 특징은요. 일반적으로 지방, 시골에 편중되어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대도시의 문제는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장래 인구 추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인구수에 따라서 주택의 수요가 증가하고 감소하겠죠. 놀랍게도 우리나라는 2020년도 5,183만 명에서 2070년도 3,765만 명으로 급감하게 됩니다. 무려 27.4%나 감소하게 됩니다. 어린이 인구, 14세 이하 어린이도요, 281만 명으로 급감하고요. 대신 65세 이상 인구는요, 노인 인구죠, 1,747만 명으로 늘어납니다. 놀랍게도 경제활동 인구인 15세에서 64세 인구가 1736만 명인데 그보다 많습니다. 바로 2022년도 통계를 보더라도요. 출생아 수는 24만 9천 명에 불과했는데 사망자 수는요. 무려 37만 2,800명이나 됩니다. 따라서 자연 감소가 12만 3,800명이나 됩니다. 그런데 주택의 수요에 영향을 주는 것은 인구수보다는 가구수가 되겠습니다. 놀랍게도 우리나라는요, 1인 가구수가 대폭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비혼과 고령의 영향이 되겠습니다. 이로 인해서 대도시 위주의 작은 평수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2021년도 1인 가구 수는 716만 4천 가구나 됩니다. 전체 가구의 33.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 664만 3천 가구 대비해서 엄청나게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1인 가구의 추계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50년도가 되면 1인 가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해서 905만 4천 가구나 됩니다. 그 중에서 젊은 층이 차지하는 비율은 좀 떨어지고요. 그 70대 이상의 1인 가구 수가 무려 42.9%나 차지합니다. 결국 미래로 갈수록 젊은 층보다는 고령화에 따라서 1인 가구가 늘어가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제 정보가 만족스러우셨다면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회원 가입을 통해서 보다 다양한 혜택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하겠습니다. 결국 아무런 조치가 없이 인구수를 방치해 놓는다면요. 나중에 인구수 감소로 집값 하락의 요인이 될 수가 있고 빈집이 어느 정도 증가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대도시가 아닌 지방도시나 시골의 문제에 국한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에는 가구수가 감소할 수 있다는 리스크도 제가 볼 때는 큰 걱정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출산율이 증가할 수도 있고요. 이민자 등의 증가 요인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요즘 빈집에 대한 공포가 만연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빈집은 많지 않고요. 그것도 대도시가 아니라 지방 소재 주택에 한정돼 있다는 것을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도시의 주택 가격의 하락은 기대하기 어렵다고 저는 봅니다. 특히 서울이나 수도권 지역이요. 서울 소재에 주택을 많이 갖고 있었을 때 문제가 있습니다. 종부세 부담하고 양도세 부담, 상속세 부담, 증여세 부담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요, 혹시라도 주택 가격 떨어질까 봐 양도를 선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양도는 정답이 아닙니다. 따라서 주택이 많은 경우에는 이제라도 증여 스킬을 발휘해서 증여해야만 합니다. 특히 강남 상구하고 용산구 소재 주택이 아니라면 더욱더 진행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빈집이 증가하고 있어서 주택을 파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